여에스더 박사의 남편이자 의학 전문기자 출신 방송인 홍해걸 박사가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았다는 근황을 알렸습니다. 작년 홍해걸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자신의 폐에 1.9cm 간유리 음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홍해걸 박사가 폐암이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와이프인 여에스더 박사는 남편이 조직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크기도 커지지 않았고 임상적 암과는 전혀 달라서 폐암은 아니라고 뉴스 보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홍해걸 박사는 폐암 수술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산정특례 대상이 된 공식 폐암 환자가 되었다며 폐암 투병기를 공개했습니다. 홍해걸 박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해걸 박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나이 56입니다. 홍해걸 박사는 서울대 의대 재학 중이던 1988년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하루 반갑씩 매일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홍해걸 박사는 자신의 담배 피우는 습관이 야만적이었다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1994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필 정도였고, 기자 생활하던 시절 임신을 한 기자 동료가 있는데도 그 옆에서 저는 기사를 쓰며 담배를 폈어요. 마감 시간이 임박해 오면 편집국실이 뿌옇게 너구리 소굴처럼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죠. 라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할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기자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 홍해걸 박사는 국립암센터의 방사선양을 줄여서 움직이는 폐를 전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저선양 나선형 CT 장비가 처음 도입되었다고 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자신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다 보니 혹시나 해서 찍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괜찮다고 나왔지만 한 가지 이상 소견이 덧붙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폐 위쪽의 동전 모양으로 뿌연 뭔가가 관찰된 것이죠. 당시 홍해걸 박사는 "저게 뭔가요?" 라고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물었고, 그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아마 결핵을 앓고 난 흔적일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홍해걸 박사는 과거 결핵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서 홍 박사 역시 CT 결과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발견된 뿌연 동전 모양이 현재 문제가 된 간유리 음영이었는데, 20년 전 처음으로 간유리 음영을 찍을 수 있는 장비가 국내에 도입된 상황이었고, 의사들 역시 간유리 음영이 뭔지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장비의 도입으로 저런 비슷한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었고, 저 흔적이 단순히 결핵을 앓은 흔적만은 아닌 것 같다는 연구 논문들이 점차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2012년 홍해걸 박사는 항상 다니던 로컬 병원에서 내시경 등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마침 그 병원에 폐를 찍는 장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폐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홍 박사의 간유리 음영의 크기는 1.3cm 정도로 크기가 컸지만 그때도 의사는 결핵의 흔적인 것 같다며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홍해걸 박사는 아무리 자신이 의학 전문 기자이기는 하지만 10년 전 암센터에서도 그렇고 로컬 병원에서도 그렇고 의사들이 다들 결핵의 흔적인 것 같다며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7년이 지난 2019년 홍해걸 박사는 같은 로컬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 논문들을 통해 영상의학과 의사들도 저 흔적이 단순 결핵의 흔적이 아닌 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증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된 상황이라 그제서야 홍 박사에게 폐암일 수 있으니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폐암 소견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사이 홍 박사의 간유리 음영은 1.3cm에서 1.9cm로 커져 있었죠. 당시 폐암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홍해걸 박사는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고 1년에 2만 명 가까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폐암은 그 자체로 공포스러운 암이기 때문에 홍해걸 박사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홍 박사의 경우 쉽게 폐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작년 홍해걸 박사가 폐암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변 의사들은 홍 박사에게 왜 그걸 떼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냐며 저런 게 0.5cm만 보여도 요즘은 다 떼라고 병원에서 권유한다며 간유리 음영 조직 검사를 하면 60% 이상 무조건 암세포가 관찰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떼어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해걸 박사의 폐에 생긴 간유리 음영은 그 위치가 좋지 않아서 홍 박사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폐 끝 가장자리 부분에 저런 게 생겼다면 그 부분만 쉽게 도려낼 수 있지만 홍 박사의 경우 심장 쪽 가까이 폐의 중심부에 간유리 음영이 위치하고 있어서 수술을 받으려면 폐를 다 도려내야 하는 등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특히 홍 박사는 과거 혈액 늑막염을 오래 앓았던 경험이 있어서 폐와 늑막이 들러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흉곽경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흉곽경 수술 대신 고전적인 방법인 갈비뼈를 잘라내고 크게 구멍을 낸 후 폐를 절개하는 옛날 수술 방식대로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수술이 되면 흉터도 크게 남는 데다 보름은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고 모든 수술 가운데 제일 아픈 수술이 폐수술이라 고통도 엄청나고 여러가지로 신경 쓰이는 문제가 한둘이 아닌 상황이었죠. 게다가 그렇게 큰 맘을 먹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한번 폐수술을 받고 나면 통증이 몇 년이 가기도 하고 숨이 가쁜 증상이 계속 나타나기도 하는 등 수술로 암의 싹은 제거되겠지만 환자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혜택이나 만족감이 전혀 없는 그런 수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홍해걸 박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좀 더 신중하게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홍해걸 박사는 이 분야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 수술 조언을 구했고 그분은 뜻밖에도 다른 의사들과는 달리 언젠가 수술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아직 고형화된 부분이 적어서 나라면 좀 더 기다릴 것이라며 홍해걸 박사에게 솔직한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의사들은 빨리 떼어내라고 다들 난리인데 정작 경험이 가장 많은 의사분은 수술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게 좋다고 하시니 결국 선택은 홍해걸 박사의 몫이었고 홍 박사 역시 수술을 미루는 쪽을 선택합니다. 폐수술이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고통을 의학 전문 기자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경과를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홍해걸 박사는 아둥바둥 살아야 했던 서울 생활을 내려놓고 제주도에 내려가 반려견과 함께 좋은 공기 속에서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건강관리 차원으로 제주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술을 미루고 경과를 지켜보며 2년 반을 제주도에서 보낸 홍해걸 박사는 서울로 올라와 다시 CT 촬영을 하게 되었고 크기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제자리였지만 여러 각도로 분석해본 결과 순수 간유리 음영이 아닌 반구형 간유리 음영인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 홍 박사는 영상 필름 CT도 의사들이 다양한 각도로 성의 있게 열심히 봐야 저런 걸 찾아낼 수 있지 대충 보면 놓치기 십상이라며 의사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꼼꼼하고 성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폐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홍해걸 박사는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 5개월 동안 폐 전체를 뜯어낼 수도 있는 큰 규모의 수술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폐활량을 키우는 운동도 열심히 하며 수술 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걸 박사는 남들은 자기가 제주도에서 피둥피둥 놀기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 큰 수술을 준비하면서 여러 인생 고민들도 하고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제주 생활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홍해걸 박사는 지난 14일 삼성 서울병원 안병원에서 폐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경우 5년 생존율이 83%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며 완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수술 3일 후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마약 진통제를 꽂고 있는 모습을 담은 투병기를 공개하며 수술 경험담을 공개했는데 다행히 갈비뼈를 잘라내는 큰 수술이 아닌 흉곽경으로 수술을 비교적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폐수술은 폐수술이라 아프긴 하다며 다리 쪽으로 식은땀이 흐르고 숨도 살짝 가쁘다고 수술 근황을 전했죠. 홍해걸 박사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간유리 음영이 뭔지 의사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최근에는 의사들이 간유리 음영을 놓고 너무나 과잉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홍해걸 박사는 제가 가진 간유리 음영은 검사를 하면 100명 중 5명에게서 양성으로 나올 정도로 흔합니다. 대장암이 폴립을 거치고 위암이 장상피화생을 거치듯 간유리 음영이 나중에 폐암으로 발전하니 요즘 의사들은 간유리 음영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과잉 진료를 낳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의사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겁을 먹고 불필요하게 진료를 하는 그런 흐름은 좀 바로잡고 싶어서 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이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볼 때 이 간유리 음영은 마치 갑상선암과 같은 특성이 있어서 조직검사로 암세포가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얌전하고 느리게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폐는 쉽게 떼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폐는 한번 떼어내면 재생도 안 되고 호흡기 기능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수술 부위가 계속해서 아플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 주치의 선생님은 크기는 좀 있지만 그래도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저도 그분 말씀에 동의해 수술을 미뤘던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생활을 하며 몸 관리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2년 반이 지나니까 제 간유리 음영에서 이제는 고형화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지금에서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간유리 음영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처럼 고형화가 되거나 자라는 소견이 보이면 그때는 하루빨리 액션을 취해야 하지만 간유리 음영이 나중에 폐암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의사 말만 듣고 서둘러 수술부터 해야 할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만약 10여 년 전 자신의 간유리 음영이 아직 고체화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성급하게 폐수술을 받았다면 이후 자신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했겠냐며 지금 수술이 적당한 시기인데 만약 그때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명백한 과잉 진료라고 의학기자 출신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만약 어떤 수술을 의사가 권유하면 내가 이 수술을 왜 받아야 하고 수술을 통해 환자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반드시 의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것이니 너무 의사 말만 맹신하지는 말라는 충고였습니다. 홍 박사님의 빠른 회복을 응원합니다.